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아직도 홍삼만 드십니까? 홍삼만 드신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이제 마카 산삼을 드십시오. 마카 산삼. 잉카인들이 즐겨 먹었던 남미 페루의 산삼. 인체에 꼭 필요한 31가지 미네랄과 18종의 아미노산을 함유한 천연 종합 영양제. 세계적인 슈퍼푸드로 인정받아 전 세계가 열광하는 그것 바로 마카입니다. 페루의 마카와 우리나라의 산삼을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마카 산삼. 이게 다가 아닙니다. 20년 경력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우리 몸에 좋은 11가지 원료까지 하나로 만든 건강 푸드 마카 산삼. 이제 홍삼 가격으로 마카 산삼 드십시오. 와, 이거 남자한테 딱이네. 딱이야. 애미야, 나한테도 딱이구나. 엄마, 나도 마카 산삼. 나도. 검색창에 마카 산삼 또는 영한 네이처를 검색하세요. 영한 네이처 마카 산삼이 답입니다. 마카 산삼을 꼭 기억하세요. 우주에서 마카와 산삼을 하나로 만든 회사는 영한 네이처가 유일합니다. 유사 검색어 회사에 주의하시고 영한 네이처를 꼭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정호입니다. 돈 받은 증거가 나오면 목숨을 내놓겠다. 이완구 국무총리가 어제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한 말입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제 귀를 의심했는데요. 대한민국의 현직 총리가 할 소리가 아니죠. 마치 자신의 3천만 원 의혹 관련 수사에 착수하게 될 검찰을 향한 협박처럼 느껴졌습니다. 증거 나오면 나 죽는다. 알아서 잘해? 뭐 이런 식으로 들렸는데요. 억울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라고 하더라도 이 총리의 발언은 해서는 안 될 말이었습니다. 이 총리는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면서 검찰 수사를 받겠다고 거듭 밝히고는 있는데요. 빨리 억울함을 풀려면 빨리 수사를 받아야 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현직 총리 신분으로 검찰에 가겠다는 이 총리의 자세는 틀립니다.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까요? 검찰을 할 수 있다고 해도 국민들이 믿지 않을 겁니다. 이 총리는 취임사에서 국민을 이기는 장사는 없다고 믿으며 국민의 마음,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과의 소통에 열정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자, 이번에야말로 국민의 마음, 국민의 입장에서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이 총리는 신뢰성 있는 검찰 수사를 바라는 국민의 마음과 국민의 입장을 헤아려야 합니다. 이미 이 총리는 식물총리입니다. 제가 어제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는데요. 보니까 박 대통령은 결단은커녕 아무 말 없이 내일 콜롬비아로 떠날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총리가 스스로 사퇴하고 검찰 수사를 받길 바랍니다. 오늘 팟짱은 새 꼭지를 준비했습니다. 전혀 다른 뉴스에서는 이경태, 최지용 오마이뉴스 기자를 각각 연결해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이완구 총리에게 비타 500박스를 전달했다는 보도와 이 총리의 국회 대정부 질문 발언을 알아보고요. 이에 대한 청와대와 여야 정치권 반응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수사에 착수한 검찰 특별수사팀의 구성과 수사 상황을 오마이뉴스 법조팀장 안홍기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수요일의 고정 코너 임태훈, 김광진의 인권의 정체에서는 성완종 리스트 파문과 군 인권 문제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4월 15일 수요일 장윤선의 팟짱 시작합니다. 전혀 다른 뉴스. 검찰이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수사에 착수했는데요. 2003년 이른바 한나라당 차떼기 사건 수사 이후 12년 만에 대선 자금 수사입니다. 특별수사팀의 수사 대상과 범위, 방향에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오마이뉴스 법조팀장 안홍기 기자와 함께 검찰 수사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안홍기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먼저 특별수사팀에 대해서 저희가 좀 알아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먼저 그저께 보니까 문무일 특별수사팀 수사팀장이 기자간담회를 열었는데요. 이 수사 대상과 범위에 대해서 뭐라고 하던가요? 수사 대상, 네. 범위 일단 그저께 한 얘기는 일체 예외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하게 수사할 테니까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린다. 전혀 제한 없이 자료를 검토 중이다. 네. 수사 대상이라고 나오면 일체의 자고우면을 하지 않고 수사 로직에 따라 진행하겠다. 하면서 이렇게 열려 있다. 네. 어디 한정하지 않는다. 이게 또 어제 부팀장, 9번선 부팀장의 경우에는 어제 한 얘기는 네. 이게 쪽지에서 시작됐는데 어디서 끝날지는 모른다. 라고 그러니까 해서 제한은 없다라는 제한이 그런 없다.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 이 국민들의 관심이 지금 검찰에 향해 있는데 말씀 들어보니까 검찰의 수사 의지 강하게 느껴지는데요. 어떻습니까? 예, 사실 좀 그렇게 강한 의지들을 네. 표명하는데 말은 또 하는 걸 다 100% 믿을 수 있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좀 회의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 사실 네. 그런 입장 밝히라고 하는데 저희는 총리의 눈치를 보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 그래서 네. 입장을 막 밝히는데 사실 이거 그런 말이 아니라 실제 어떻게 됐느냐 그걸 봐야 되는데 특별수사팀 구성도 좀 볼 수가 있잖아요. 예, 구성으로 좀 보자면 네. 사실 외형적으로 보자면 검사 수가 좀 적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실제 수사를 하는 평검사들이 네. 7명이 배치가 됐죠. 7명. 특별수사팀 서울중앙지검 특수 3부, 네, 3부. 3부 검사 6명하고 네. 이제 이 사건 경남 기업을 조사하던 특수 1부. 1부에 한 네. 명 해가지고 평검사 7명이고 팀장, 부팀장, 그다음에 특수 3부장 해가지고 총 10명인데 네. 사실 이전에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피습 사건이 있었을 때 네. 그 그때보다 적은 사건은 검사 13명을 아, 그래요? 했었거든요. 야. 그게 사실 기자들 사이에서도 이거 이래가지고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이런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진짜 이건 저도 몰랐네요. 그때는 13명, 지금 10명. 숫자로만 판단할 수는 네. 없겠지만 검사 수가 그때보다 적다는 건 좀 이해하기가 어렵네요. 그래서 이제 문무일 팀장을 만날 때나 네. 사람 수가 적은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었지만 이제 이쪽에서는 필요하면 더 네. 증언할 수 있다 얼마든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걸 짚어보면 지금 검찰총장 직보 체제로 이 팀이 이렇게 운영되는데 네. 얼마든지 총장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장을 해주는 거 아니냐라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사실 좀 신경을 많이 이 팀 구성을 하면 신경을 많이 쓴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네. 이제 팀장, 부팀장 이쪽 면인데요. 문무일 팀장 같은 경우는 호남 출신이죠. 예, 만약에 TK나 PK나 이런 쪽 사람한테 맡기면은 아무래도 또 친박 실세들이 그쪽 출신이 많으니까. 고향 선후배 네. 이런 거 나오면서 수사에 잡음이 나올 수 있고 네. 그런 면은 고려한 게 아닌가 싶고 일단 지금 있는 검사장들 중에는 제일 기수가 높은 18기고 네. 사실 지금 대검 반부패부의 지휘 하에 있다고 형식적으로는 돼 있어요. 원래는 그렇게 돼 있죠. 네, 근데 사실 반부패부장 윤갑근 반부패부장이 19기 거든요. 문무일 검사장은 18기고. 네. 그래서 사실 검사 세계에서는 선후배 관계가 상당히 명확하고 후배가 선배 지휘하는 일이
극히 드뭅니다. 네. 그래서 그 이거는 사실상 총장한테 이제 바로 직보해라. 바로 가는 체제로 돼 있다고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고요. 네. 그 뭐 그래서 다른 쪽에 어떤 뭐 외압이랄까 뭐 이런 게 없게 하겠다라는 네. 뭐 그런 뜻으로 봅니다. 특히 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 예. 네. 그 사람보다 선배니까 또 뭐 문무일 검사장이 네. 뭐 그런 면도 신경 쓴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 팀 구성에 있어서 언론 관계를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습니다. 네, 언론 관계요. 예.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 9번선 네. 그 대구 서부지청장이 그 2년 2개월 동안 대변인을 했거든요. 지난 2월까지. 아, 그래요? 예, 대검 대변인을 해가지고 상당히 뭐 기자들 사이에서도 그 뭐 일을 매끄럽게 잘 한다 뭐 이런 평가가 평판이 있었습니다. 좋았군요. 예, 네. 그래서 이분을 어떤 그 언론한테 뭔가 이상한 와전되거나 이런 일 없이 그 이 사건을 관리해라. 네. 뭐 그래서 부팀장으로 이렇게 앉힌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럼 직접 만나보시니까 어떠셨어요? 그 특별수사팀의 부팀장, 9번선 부팀장 어떤 생각을 갖고 있던가요? 뭐 부팀장은 이제 뭐 공보 역할이고 뭐 그 이전부터 네. 뭐 자주 만나왔던 사람이라서 좀 더 이제 뭐 취재하기나 이러기는 편하겠네요. 편할 네. 것 같은데 네. 이 양반이 워낙 또 그 기자들 대하는 거를 그 익숙하게 해왔기 때문에 능수능란하기 때문에 오히려 좀 구워 삶는 거 아닌가요, 예, 기자들을? 뭐 좀 그런 측면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예. 그 뭐 말씀 아까 언급하셨듯이 이 제일 이제 의심이 가는 게 바로 이제 검찰의 공정 수사 가능성입니다. 검찰이 이제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이렇게 수사에 착수를 했는데 통상적으로 뭐 김진태 검찰총장, 황교안 법무부 장관, 뭐 우병우 민정수석 비서관 이렇게 보고 체계가 돼 있잖아요. 예. 그럼 뭐 금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이완구 총리는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수사 상황을 보고받을 수 있고 성 전 회장의 메모에 이름이 적힌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은 민정수석 비서관 쪽에서 보고를 받을 텐데 그럼 뭐 청와대로 흘러들어온 수사 상황은 다시 새누리당 지도부 쪽으로 새어나갈 수도 있고요. 이런 구조에서 수사가 신뢰를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완구 총리의 사퇴를 그래서 요구하는 측면도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아까도 잠시 얘기했듯이 이제 문무일 팀장을 시킨 부분, 네. 뭐 어떤 기수 관계라든지 그래서 뭐 우병우 민정수석이 네. 마음대로 뭐 이렇게 어떻게 되느냐 수시로 뭐 체크를 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긴 합니다. 네. 근데 여전히 또 우려가 되는 거는 이제 총장은 계속 수사 상황을 네. 알고 있고 알고 있을 수밖에 없죠. 예. 계속해서 보고가 들어올 테니까요.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 네. 이제 특임 검사처럼 하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특임 검사 같은 경우에는 네. 수사 결과만 보고하면 되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수사 상황은 보고를 안 해도 되나요? 예, 수사 중간 보고는 하지 않고 네. 수사 중간에 이제 그 개입할 여지를 줄이는 거죠. 네. 그래서 특임 검사다라고 이렇게 뭐 임명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네. 의견도 있는데 그 검찰에서는 일단은 지금 상태로 계속 하는 걸로 이렇게 네. 뭐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뭐 지금 뭐 말뿐인지 모르겠지만 특별수사팀의 수사 의지는 강해 보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네, 이게 어떻게 행동으로 보여줄지는 저희가 계속 지켜보겠고요. 자, 이 수사 단서가 될 만한 게 지금 현재로서는 경향신문 인터뷰 음성 파일, 성 전 회장의 메모 이런 건데요. 뭐 비망록도 입수해서 검찰이 분석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 USB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 경향신문에서는 음성 파일에 대해서는 협조할 뜻을 밝혔고 성 전 회장의 메모는 필적 감정이 끝났다고요? 이제 필적 어제 상황, 네. 그러니까 어제 상황이죠. 어제까지 상황은 필적 감정은 공식 통보는 아, 그래요? 이제 받지 않았고요. 네.
감정 결과가 이제 사실 성 회장 것으로 보인다. 네. 뭐 이런 잠정 결론을 내리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뭐 감정 결과가 정식으로 나온 건 아니지만 성 전 회장의 본인 필적이 맞다. 예, 뭐 이게 딱 성 회장 측근들도 네. 뭐 메모를 보니까 맞다. 뭐 이런 반응들이고 네네. 뭐 공식 절차는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 같은데 네. 일단 성 회장께 맞다라는 결론입니다. 그 성 전 회장이 사망하기 직전까지 가지고 있었던 휴대전화 2대 이 분석도 지금 끝난 상태인가요? 어떻습니까? 일단 그 내용을 뭐 추출해서 네. 디지털 포렌식 이제 대검에 있는 디지털 포렌식 센터 이제 거기서 내용을 추출하고 이제 수사팀으로 넘긴 건가요? 넘겼습니다. 아. 그래서 뭐 문자 메시지가 뭐가 있고 네. 뭐 그 통화 내역이 어떻게 저장돼 있고 이런 것들은 지금 수사팀에서 보고 있다고 합니다. 보고 있다. 예, 예. 네, 거기에 대한 검찰의 뭐 입장이나 코멘트가 나왔나요? 아직 그런 종류의 그 코멘트는 하지 않고 있는 있는 상황이다. 뭐 굉장히 구체적인- 조심하고 있습니다. 네, 예. 구체적인 수사 상황은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장윤선의 팟짱. 자, 이 메모에 등장하는 8명 가운데 유일하게 홍준표 경남지사에게 자금을 건네준 사람이 성 전 회장 인터뷰에 구체적으로 언급이 됩니다. 이번에는 뭐 성 전 회장의 측근 인사가 성 전 회장이 2011년 한나라당 대표 경선 국면에서 홍 지사를 만났다고 밝혔다 이런 보도로 나왔는데 이 홍 지사에 대한 수사 상황 좀 어떤 게 있죠? 이제 그 전 경남기업 임원인 그 윤승모 씨가 네. 이제 그 성완종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홍준표 그 당시 그 의원에게 네. 뭐 전달을 했다. 뭐 이건데 저기 사실 뭐 돈은 그거는 뭐 윤승모 씨가 부인하지 않고 있는 네, 부인을 하지 않고 있죠.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뭐 수사 로직으로 보면 네. 제일 지금 손쉬운 상대가 그 홍 지사 그 돈 받은 부분. 네, 그러니까 그 구체적인 부분이- 정황이 예. 증언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 부인을 관련자 하지 않고 진술도 있고. 이제 충분히 저기 네.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윤승모 씨가 좀 아파서 병원 뭐 입원 중이고 네. 큰 그 좀 많이 아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조사. 어떻게 뭐 빨리 진행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고요. 네. 일단 그 출국 금지는 한 걸로 그렇게 네.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하여튼 뭐 홍 지사와 성 전 회장이 만났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고요. 네. 네. 뭐 여기도 M 호텔이라고 네. 그러죠. M호텔에서 만났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홍 지사의 반응 뭐 어제 오늘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뭐 처음 계속 부인을 해왔죠. 네. 그 근데 사실 조금 분위기가 행간이 네. 약간 좀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처음에는 굉장히 크게 절대 아니다라는 식으로 하다가 뒤에는 뭔가 사람이 큰 일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일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네. 이제 바뀌는데 그 아무래도 뭐 홍 지사도 검사였고 네, 그렇죠. 그 현재 상황이 음. 그 그냥 그 수사를 했을 때 네. 무혐의가 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뭔가 그 자기는 몰랐다는 쪽으로 네. 예, 그 가닥을 이제 해명이나 그 반론의 그런 가닥을 잡고 있는 게 아닌가 네. 뭐 그렇게 보입니다. 홍 지사가 검사 출신이니까 어떤 식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이 정도 정황이면 네, 혐의가 어떻게 되겠다 이런 걸 다 계산하고 있겠죠, 진짜. 아마 사실 그 뭐 2011년 경선 그러니까 경선
네. 그러니까 전당대회, 당대표 뽑는 전당대회 당시에 제가 또 새누리당을 담당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그때 이렇게 사적으로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그때 저도 그런 걸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그 현수막도 많고 네. 그 사람들 손에 드는 부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도 굉장히 많이 예. 배포하고 티셔츠도 그 빨간 티셔츠 막 네네. 입고 그런 걸 보면서 돈이 어디서 그렇게 나가지고 했냐? 네네. 물어보셨어요? 물어봤죠. 네. 근데 뭐 그때 당시에 명확하게 뭐 답을 하진 않았지만 뭐 어떻게 해도 자기는 문제가 안 될 거다라는 그런 뭐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 짐작으로는 아무래도 이 양반이 뭐 검사 출신이라서 만약에 이 돈이 문제가 되었을 때도 뭐 대처를 어떻게 한다라는 게 네. 이미 당시부터 아. 세워져 있지 않을까 이런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예. 그 당시에 그 많은 응원 도금, 현수막, 네. 티셔츠 이게 어디에서 나왔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 네. 그 2011년 7월 그 전당대회에서 홍 지사가 네. 안상수 그 의원하고 이렇게 붙어가지고 졌잖아요. 네. 근데 2% 포인트 차이로 졌거든요. 아. 그때 홍 지사를 그때도 만나서 얘기를 이렇게 했는데 뭐라던가요? 안상수 쪽에서 이제 돈을 많이 쓴 것 같다. 그러면서 굉장히 그 불만을 많이 토로를 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아마 그 2% 포인트 차이로 진 거의 원인을 홍 지사 네. 쪽은 그때 당시에는 조직력, 돈 뭐 이런 걸로 생각을 해서 그 다음에 있었던 전당대회 때는 이제 조금 그런 부분을 뭐 보강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돈이 전달이 됐다면 그런 차원에서 네. 전달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거 홍 지사의 그 뭐 전당대회 이력을 보면 또 이렇게 보강을 해서 다시 나선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이렇게 홍준표 지사가 검찰 수사의 첫 타깃이 될 거라는 분석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뭐 다른 주제를 좀 여쭤보자면 그저께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야당도 조사받아야 한다. 검찰 수사에 가이드라인을 주는 듯한 발언을 했는데 검찰에서는 어떤 반응입니까? 뭐 검찰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일절 뭐 반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뭐 계속 말도 안 된다 얘기를 하듯이 말도 안 된다 이런 얘기도 아니고요. 네. 그냥 우리는 뭐 수사 로직대로만 간다. 뭐 그 얘기고 사실상 뭐 어제 여러 가지 얘기했었잖아요. 네. 그 성완종이 아니고 그 이완구 총리부터 총리. 뭐 예. 수사를 해라 뭐 이런. 네, 새누리당이 거라든지. 어제 긴급 최고위원 예. 회의를 열어서 근데 그런 뭐 얘기를 그거에 했죠. 대해서 일절 반응 없고 그 수사 로직대로만 하겠다. 네.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반응인 것 같습니다. 당연한 반응이긴 한데 그러면 수사 로직대로 한다면 이완구 총리가 빠른 시일 내에 조사받을 가능성은 별로 없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그러면 지금 수사 로직대로 하면 네. 사실 홍준표 지사보다 먼저 받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완구 총리가 먼저요? 그동안 지금 어제 오늘 새로 또 나온 아직은 팩트로 인정하기는 힘들지만 그런 그 뭐 비타 500 상자에 뭐 3천만 원 넣어가지고 갖다 줬다라든지 그런 또 구체적인 그 것들이 있어서 사실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누가 먼저 수사받을지 그 지금 쉽게 단정하기는 좀 힘들지 않나. 뭐 이완구 총리부터 할 가능성도 충분히 뭐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여기서 이완구 총리와 홍준표 지사가 경쟁하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누가 과연 첫 타깃이 될지, 첫 수사 대상이 될지 좀 더 지켜봐야 되겠고요. 검찰이 성전 회장의 스케줄 관리표 뭐 이런 것도 분석하고 있다고 하는데 현재 검찰의 수사 상황 한번 정리해 볼까요? 검찰의 수사 상황을 정리하기가 좀 뭐 쉽진 않습니다. 워낙 그 리스트에 오른 사람도 많고 지금 자료를 이제 뭐 입수한
입수해야 될 자료도 지금 굉장히 많아졌죠. 뭐 일단 쪽지 가지고 있고, 네. 그다음에 그 경향신문 인터뷰는 네. 뭐 아직은 제출받지 못한 걸로 알고 있고, 현재 지금 제출받은 게 어제 그 JTBC가 보도했던 네. 성완종 다이어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이어리에는 이제 누구를 만났고 네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아마 이제 직접적인, 그러니까 돈을 받았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안 되지만 그 돈을 받은 정황에 대한 네. 그 보강 자료가 네. 이제 될 수 있는 거고요. 지금 그걸 들여다보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걸 들여다보고 있고, 지금 또 이제 추가 자료를 가지고 있을, 그리고 그 이 사람들을 만났다라고 증언을 해줄 수 있는 네. 성완종 회장 측근들, 주변 측근들에 대해서는 뭐 일단 출국 금지 네. 돼 있고요. 소환 조사도 하겠네요. 일단 측근 중에 한 명이 소환 통보 받은 것은 확인을 했습니다. 네. 확인했는데 언제 나올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고요. 그 뭐 검찰에서 소환 조사, 누굴 소환 조사하면 알려주겠다고 했으니까 네. 뭐 곧 이제 얘기가 있겠네요. 예, 누구부터 될지. 근데 소환되겠다. 아마도 성 회장의 경남 기업 측근들부터 네, 되지 네. 않을까, 뭐 이런 생각입니다. 아, 그렇군요. 자, 지금 특검 얘기도 조금씩 나오고 있던데, 여야에서 일각에서는 특검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주장에 대한 검찰의 반응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뭐 얘기가 없습니다. 예, 우리들이 수사 네. 잘 하니까 우리는 뭐 일 자고 오면 하지 않고 간다, 뭐 네. 이런 말로 다 그 저기 가름하는 거죠. 네, 특검 뭐 여부 상관없이 검찰은 주어진 임무를 최선 다하겠다 얘기를 했는데, 근데 아무래도 이제 검찰에 대한 그런 의혹, 그러니까 지금까지 검찰이 보여준 수사 행태나 이런 걸 볼 때 검찰 수사를 과연 믿을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뭐 SNS상에서든 아니면 야당 일각에서든 검찰을 믿을 수는 없다. 지금 언제까지 우리가 검찰만 바라보고 있어야 되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사실 그동안의 행태를 보면 네, 굉장히 그 정권에 필요한 수사를 그렇죠. 예, 많이 했다고 네, 보여지죠. 근데 뭔가 그 지난주 금요일까지는 사실 저도 뭐 네. 그런 우려를 많이 했는데, 가지고, 예. 금요일 저녁부터 약간 기류가 이제 바뀌었고, 주말에 이제 딱 지난 일요일에 새로운 수사팀 네. 구성, 이걸 보니 아 뭔가 사실 저는 조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정권 핵심에 대한 그 핵심의 비리, 네. 핵심들을 날릴 수 있는 그런 칼을 가지게 됐는데, 그동안에는 어떤 정권의 이론 수사를 해왔다면, 네. 이번엔 검찰이 뭔가 자존심을, 우리는 그래도 부정부패를 거악과 싸운다라는 어떤 네. 그 자존심을 세울 수 있는 기회를 잡고 뭔가 검찰을 위해서 검찰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 이번 사건을 활용하려는 게 아닌가라는 네. 뭐 그런 추측이 듭니다. 좀 적극적이기도 하고 네. 굉장히 그 신중하기도 하고, 보통 뭔가 정권을 위해서 수사를 할 때는 언론을 통해서 네. 그 이렇게 좀 흘린다든지 뭐 혐의를 이렇게 좀 흘린다든지 해서 수사를,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심을 일정 한쪽으로 이렇게 네. 흐르게 하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은 뭐 그런 면에서 굉장히 조심하고 있는 것 같고, 한번 저는 일단 기대를 해보고요. 네. 근데 또 감시를 잘 해야죠. 감시를 잘 해서 네. 뭔가 또 이게 이상하게 흘러간다 그러면은 또 규탄을 하고 뭐 바로 잡아야 되지 않을까, 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검찰의 수사 상황 계속해서 취재해서 또 팟짱에 나와서 말씀 좀 계속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오마이뉴스 안홍기 기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최병성입니다. 저는 최근 대한민국 쓰레기 시멘트의 비밀이란 책을 출간했는데요. 오마이뉴스 10만인 리포트에 연재한 기사를 다듬어 책을 펴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발암물질 가득한 쓰레기 시멘트로 만들어졌다는 내용이지요. 요즘 급증하는 아토피, 피부염 등이 쓰레기 시멘트와 전혀 무관할까요? 여러분이 이 책을 한번 읽으시고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건강이 쓰레기 취급당하는 어처구니 없는 현실을 이 책에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 오마이뉴스가 없었으면 세상에 나올 수 없었습니다. 시멘트 재벌 입김에 휘둘리지 않고 이런 글을 받아줄 수 있는 우리나라 언론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권력과 자본에 맞서 당당한 오마이뉴스를 만드는 10만인 클럽에 자발적 구독료를 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런 기사와 책이 필요하다고 느끼시는 분은 동참해 주십시오. 저도 10만인 클럽 회원입니다. 고맙습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